안녕하세요. 라디오 문창으로 다시 뵙게 된 김인혜입니다. 이번 방송은 호외로 나가기 때문에 형식을 갖추기보다는 보다 편하고 문턱 낮은 방송을 예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기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2013 영화 총결산입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핫한 패널들을 모시고 재미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60초 뒤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문창을 제작하고 있는 편집부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편집부가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편집부는 문예창작학과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요소를 콘텐츠로 제작하는 팀입니다. 라디오를 제작하거나 학술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학술지를 발간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창지를 발간하는 일들을 맡고 있죠. 라디오 대본과 편집, 기사를 쓰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력을 오매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실 곳은 라디오 파일 아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원은 항시 모집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나와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광진 하구와 하태우 하구 그리고 김우기 하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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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협성대를 떠도는 외로운 한량원 한광진. 안녕하세요. 한량투 하태욱. 안녕하세요. 한량3 김호기입니다. 와. 네, 여러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한량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패널이 저희가 요즘- 패널이죠, 맞아요. 요즘 패널분들 근황이 어떠셨는지 각자 한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량원 한광진입니다. 네, 저야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학회장 임기를 마치고 오늘 마침 투표도 끝이 났어요. 네, 그쵸. 투표 결과는 뭐 페이스북으로 다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또 저희가 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한량2가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예. 한량투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태욱이고요. 이벤트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한 줄의 책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챗불 시간 이제 전에 한 15분 동안 이제 낭독 콘서트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한량원이랑 같이 했어요. 한량원이랑 같이 하고 다른 친구들도 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제 5회로 해서 끝났거든요. 나름대로 저는 이게 끝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끝낸 거죠. 너무 추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네, 추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듣고 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끝냈는데 그게 기분이 좀 쌉싸름하더라고요. 한량원은 어땠어요? 저는 뭐 저만 제 분량만 챙겨주시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한량 3는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이 콘서트 기획안을 듣고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처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괜찮게 진행이 되었고 춥다는 이유긴 하지만 이렇게 잘 마무리된 걸 뭐 참 묘하네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네요. 네. 또 오늘 하필 또 저희 또 주제가 또 그리움이어가지고 아예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즌 2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제가 한량투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시즌 2를 지금 기획 중인 한데 일단 지금 이번엔 잘 마무리했는데 이제 한량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학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실 저도 이걸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뭐
사실은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한량원이 이제 계속 근데 한량원이라 하네 계속. 한량원이 이제 계속 이렇게 그리움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지막에는 좀 뭐 눈가를 촉촉하게 젓진 않았지만 예, 좀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분위기를 잘 몰아가더라고요 한량원이. 이게 진행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뭐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분명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저기 여기 있는 건 3명밖에 없는데 네. 사실 나머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획했던 게 이제 기획은 제가 했고 이제 호기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제가 부탁했었고 광진이는 이제 한량원은 그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영문과 친구 부탁해서 이제 그 낭독을 하는 걸 부탁했었고요. 그리고 촬영이랑 그다음에 뭐지 작가 그러니까 그 원고를 쓰는 그것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팀을 구성한 채로 이렇게 이걸 5회 동안 돌렸거든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나름 체계적으로 했는데 근데 좀 아쉬웠던 게 너무 추워서 일찍 좀 접게 된 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천우도 내리고 그죠? 네. 생각보다 짧게 진행되었던 점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짜고 했는데 너무 그래도 짧게 끝난 건 아닌가 그렇게 싶지만 체계를 많이 잡아두셔가지고 시즌 2에서는 더 좋은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문창 라디오도 앞으로 더 좋은 체계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좀 찔리네요. 아닙니다. 문창 라디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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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영화 토크 상반기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상반기, 하반기 흥행 순위를 한번 쭉 훑어드리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10위만 훑어드릴 건데요. 자, 상반기 흥행 순위 10위입니다. 10위 맨 오브 스틸, 9위 레미제라블, 8위 타워, 7위 월드워 Z, 6위 박수 건달, 5위 신세계, 4위 은밀하게 위대하게, 3위 베를린, 2위 아이언맨 3, 1위 7번 방의 선물입니다. 하반기 흥행 순위를 김인혜 하구가 소개해 주실게요. 하반기 영화 순위는요. 10위 토르 다크월드, 9위 그래비티, 8위 레드 더 레전드, 7위 감기, 6위 스파이, 5위 감시자들, 4위 더 테러 라이브, 3위 숨바꼭질, 2위 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1위는 설국열차가 차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저희가 순위권 내에서 주로 본 작품들을 종합을 해봤더니 상반기, 하반기 세 작품씩을 뽑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이언맨 3, 맨 오브 스틸, 라이프 오브 파이 세 가지 작품을 뽑았고요. 하반기에는 설국열차, 더 테러 라이브, 그래비티 이렇게 세 작품을 뽑았습니다. 상반기를 보면 외국 영화가 많이 회자가 됐던 경향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한국 영화일 정도로 한국 영화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기 영화인 아이언맨 3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또 아이언맨 3 하면 또 이제 한량원이 얘기할 게 많죠. 예, 한량 원이 얘기하겠습니다. 뭐부터 얘기를 하죠? 얘기할 건 참 많은데.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 부분부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언맨 3가 일단 마블 코믹스가 원작이니까 그 만화책에 있었던 아이언맨의 어떤 부분을 영화했는지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한량원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꼭 설명을 듣고 싶어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원작으로 따지면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라는 원작으로 시작을 해요. 네. 지금까지 토니 스타크는 초능력은 없지만 기계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완하는 캐릭터였는데, 그랬었죠. 그 한번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당해서 아예 그냥 기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초능력을 얻게 된 거죠. 네.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만다린하고 맞서 싸우는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 이 원작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화판하고는 좀 틀리죠. 그러면 그 아이언맨 1, 2도 보셨잖아요. 예, 물론 봤죠. 네. 그럼 1, 2랑 비교해서 이번 3는 어떠셨어요? 이게 딱히 아이언맨이라고 이야기를
다르게 할 생각은 딱히 없는데 굉장히 정석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더 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완벽한 오락 영화. 근데 3부에서는 약간 좀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바뀐 게 느껴진 게 네. 여러분들도 다들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거는 한량 2가 왜냐면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한량2가 한량3한테 패스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작이랑 비교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이언맨이라는 것 자체가 오락 영화임은 분명한데 1, 2는 정말로 오락 영화에 충실했어요. 액션성, 그런 비주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 보면은 이제 아이언맨이 처음에 슈트를 완성하고 비행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각이 되고 1에 보면은 아이언맨이 이제 중동 지방을 가서 중동 쪽으로 가서 이제 그 분쟁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 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줄을 이뤘는가 하면은 네. 2도 마찬가지였죠.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피드함. 그렇죠. 네.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작품 아닌가요? 조금 더 이제 액션성을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뭐 그 F1이죠, F1. 네네. F1 장면이 나온다든가 뭐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액션성에 되게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 네. 3는 2에서 욕을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스토리에 좀 치중을 하려고 하고 그런 거죠. 아이언맨이 이제 더 일종의 이제 허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고 난 이제 더 이상 아이언맨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페퍼포츠라는 여자와의 그런 관계, 네. 앞으로의 미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스토리성, 그 안에 텐션들 이런 거에 또 조금 더 중점을 둔 점이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네. 아이언맨 3를 안 좋게 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액션성을 좀 기대하고 봤는데 그 액션성이 기대치만큼 못하더라라는 부분에서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아이언맨 3도 보고 익스트리머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광진 하구처럼 아이언맨 원작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의문을 많이 갖는 부분이요. 익스트리머스를 보면은 이제 토니 스타크는 그 초능력을 얻게 됨으로써 이제 몸에서 기계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 되면 그렇죠. 이제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서 아예 로봇 쪽으로 가버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원작으로 한 아이언맨 3는 오히려 인간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어벤져스 시리즈가 계속 될 텐데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마 원작 팬들이 궁금해하지 그래서 않았을까 굳이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원작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이긴 한데 생각만큼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 만화가요? 예, 만화가 네. 그냥 아이언맨은 초능력이 아니라 본인이 뭐 말 그대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터프하게 납땜을 하거나 네네. 아니면 여자들에게 그런 마초 같은 분위기를 풍기거나 아니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섬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아이언맨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초능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주제였는데 실제로 그 이슈가 약간 좀 흐지부지 종결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흐지부지된 스토리를 영화로 재구성했기 때문에 좀 더 바뀔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원작 그대로 갔으면 오히려 재미가 더 반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만화에서는 아마 익스트리머스 이벤트로 네. 아마 토니 스타크가 황금색 내복을 입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장면 딱히 구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 내복까지 아세요? 아, 내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는. 아, 네. 그 안에 입은 옷이? 네, 저희 부류 사람들끼리 아. 내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거기에 대한 덕심이 생기셨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 두 개씩 모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규어가 있으세요? 피규어는 피규어는 비싼 취미예요. 그런 아. 거는 그럼 어떤 걸 모으시나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은 아, 하루 일과까지 있나요? 예.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혹시 그 미국 건너편에서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나왔을까? 또 타임지를 보시나요? 번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걸 확인을 하고 학교 가면서 확인을 하면서 전편들하고 비교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점심 시간에는 또
영욱이 같은 친구를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요. 영욱이요? 예. 아, 네. 그러다가 또 저녁에 집에 가면은 또 페이스북에 또 제가 열심히 하는 게임이 있어요. 어벤져스요? 예, 어벤져.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사이트에 가서 좀 그런 리뷰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블로거들 글을 한 개씩 확인하다가 혼자 잠이 드는 편이죠. 한마디로 팬덕질.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팬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이언맨 3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언맨이 현대 어른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약간 토니 스타크라는 사람 자체가 약간 키덜트 같다고 해야 되나? 아, 저희들도 피규어를 그러니까 키덜트라고 하죠. 네. 어른이 좀 아이들 같은 취미를 가지는 거, 그렇죠. 뭐 아이의 장난감을 감성을. 모은다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을 좋아한다거나 네. 그런 거를 키덜트라고 네. 하는데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그 아이언맨 슈트를 마치 장난감처럼 모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취미에 빠져들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실제로 영화 초반부에도 보면은 그 슈트에 집착을 하다가 페퍼포츠한테 굉장히 많이 핀잔을 듣잖아요. 네. 아마 그런 장면이 약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예전에 우리 편집부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편집부에서 단체로 아이언맨 3를 관람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이언맨 3가 트레일러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막 히어로즈 폴 이래가지고 그 토니 스타크가 포스터에서도 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찍어놓고 굉장히 진지하게 트레일러도 했는데 보고 나니까 굉장히 장난스럽더라 영화가. 좀 그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가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건 대중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미덕.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무겁지 않아야 되는 건 대중영화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 아이언맨 슈트를 날리는 거에서 그러니까 쾌감을 느끼는 거는 그렇죠. 그런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까 네. 막상 자기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이언맨에게는 토니 스타크에게는 페퍼포츠가 있었고 네네. 근데 그런 자신들이 약간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가는 그런 장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그런 카타르시스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저는 그렇다고 막 너무 가볍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네네. 제가 막 저도 약간 키덜트 같은 사람이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상기 씨가 굉장히 포켓몬 좋아하시는데 네. 마지막 상기 씨가 주인공인데 마지막에 여자친구를 위해서 포켓몬을 다 지우는 거죠. 엄청난 희생이네. 엄청난 희생. 엄청난 희생이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좀 더 인간으로서는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관객들에게도 체험하게 할 수 있었다고 느끼시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맨의 기획 의도가 처음부터 약간 그런 쪽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거 마무리가 좀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길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다시 얘기하면 트레일러를 보고 난 이후에 영화를 봤더니 트레일러보다 실망적이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네.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네. 말했던 지점이랑 되게 이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트레일러 보면은 상당히 액션성이 되게 부각돼서 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토니 스타크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나 그렇죠. 그 토니 스타크 집이 완전히 완파가 돼서 무너지는 장면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액션성을 충족시켜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아까와 일맥상통하는 점에서 아마도 그런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마 다들 많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뭐 수트가 한 40 몇 개 나온다고 하는데 막상 그렇죠. 아이언맨은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가지고 싸우고 있고 맨몸으로 토니 스타크가 네.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근데 저는 아이언맨 3를 되게 좋게 봤던 게요. 그동안 좀 히어로물 영화들은 뭔가 굉장히 원작에 치우친 해석을 해서 영화를 만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레고 같은 영화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언맨이라는 소재만 가지고 되게 재밌게 논 거죠. 감독이 되게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원작이랑 똑같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영화에 맞는 서사 전환은 분명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맨이 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뭐 저희 말로 하면은 최소 평타는 치지 않습니까? 충분히 쳤죠. 한량 3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평타 이상은 했다고 봐요. 중요한 지점은 이건 것 같아요. 감독이 어느 부분에서 텐션을 줬느냐, 예,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이언맨은 상당히 수작이었다로 결론 지을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네요. 네. 예. 아이언맨 얘기를 끝내봤는데요. 아이언맨에서 약간 좀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아서 너무 좀 더- 겠죠 네. 난 좋았는데 왜 그래요? 난 더 너의 얘기하고 덕심에 싶었는데 네. 진짜 오타쿠 자식.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라이프 오브 파이입니다. 먼저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예, 라이프 오브 파이는 호랑이가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호랑이가 참 사실적으로 이제 얼굴이 가득 차더라고요, 그죠? 호랑이가 스크린. 이름도 특이하죠. 리처드 파커. 아 리셔드 예. 파커. 이게 약간 원작 소설하고 네. 좀 약간 다른 지점이 분명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달랐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네네. 라이프 오브 파이의 뒷이야기를 같이 해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서 막 네. 소설에서는 독자들에게 그 결말을 50대 50으로 느끼게 하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좀 한쪽으로의 결말을 좀 강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설파는 약간 좀 더 그런 모양새였다면은 영화파는 약간 인간의 극기에 대한 얘기가 좀 주로 된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아, 예.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저는 호랑이가 그냥 뒤 살짝 들어보고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정말 것 같아요. 인상 깊었죠. 그죠. 아, 정말 눈물이 났죠. 실수인데도 그 눈빛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호랑이라는 건 아예 애초부터 저는 놈이다. 아, 이런 게 근데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CG 원래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나요? 그거 파란색 봉제 인형을 응, 뭐라고 봉제 다시. 인형이요? 네, 인터넷으로 지금 라이프 오브 파이 CG 작업 과정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 네. 제가 굉장히 영상이 없어서. 되게 볼품없는 인형으로 했더라고요. 세트장은 되게 막 그런 걸로 알고는 있어요. 막 파란색 배경에 막 보트만 막 이렇게 막. 내가 알기로 배우가 이번 연기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연기 잘하던데. 인도 사람 아니에요? 이번 연기가 처음이래. 감독이 어떤 분이죠? 기안이에요. 아, 와우 장룡. 감독은 뭐 너무나 유명한 헐크를 네. 감독한 그랬었구나. 너무나 유명한 감독이죠. 사실 초반에 그 서양인이 인터뷰를 하러 오면서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떠셨어요? 좀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모시고 봤거든요. 아이고 효자 근데 효자. 많이 그 부분을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주무셨어요 그때? 뭐 주무실라 그러셨어요. 아, 네. 아, 저는 3D로 봤는데 좀 후회를 했어요. 아,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끼기 때문에 네. 3D 같이 간 친구들끼리 봤는데 중간에 날치가 날라오는 씬 있잖아요. 아, 있죠, 예 있죠. 맞아.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정말 대단했는데. 네, 나는 눈이 너무 아픈 거야. 아, 번쩍번쩍거려가지고. 네, 근데 한량 네. 3는 선글라스 끼고 보나? 아니 저는 선글라스는 이제 눈이 건조해서 아. 빛에 너무 이제 민감해져가지고 저도 있어요. 안구건조증.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거고 저는 눈이 실질적으로 이게 안경을 끼지만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서 아. 3D 영화를 볼 때는 약간 앞자리에서 안경을 벗고 3D를 마음껏 즐길 준비를 하고 봅니다. 그 라이프 오브 파이도 아이맥스관이 있었나요? 저 아이맥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좀 음, 3D까지밖에 기억이 안 거의 나요. 3D로 보셨겠네요. 저는 극장에서 본 게 아니라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어디서 봤어요? 집에서 봤죠. 집에서 엄마 아빠랑? 네, 집에서 봤는데 아 뭐? 굿 다운로더? 아니에요, 불법 다운로드, 굿 다운로드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바다에 나가서부터 엄청 화려한 장면이 펼쳐지는데 거기를 보면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이걸 극장에서 봐야겠구나. 인터넷에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가 좀 흥미를 느꼈던 거는 해석적인 면에서. 그렇죠. 영화가 되게 철학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네. 재밌는 해석이 너무 많더라고. 아, 제일 그- 재밌었던 해석이 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기 가잖아요. 그 뭐냐. 어디를 섬. 가죠? 아, 예. 섬. 그게 저 그 섬이 무슨 의미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처음에 막 미어캣? 예, 아, 이렇게. 미어캣들이 막 벌레처럼 드글드글 다니잖아요. 아, 네. 맞아. 그게 주인공이 인육을 먹었다는 그 상징이래. 네? 인육을 먹었다는 상징이고. 아, 주인공이 인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막 소설에서 그게 나와요? 먹었다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아마 그때 병원에서 막 그때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렇죠. 인육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는 네. 인육을 아닌가? 그런 거 기억이 하지 안 않나? 나는데? 나 처음에 수영장 얘기밖에 기억 안 나는데? 파이라는 그 얘기 이름. 약간 좀 무섭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어쨌든 것 비슷한 같아요. 얘기는 네, 예. 아마 그 섬 이야기가 주인공 파이가 네.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고서 아, 기억난다. 갑자기 기억났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지? 동물에 대한 비유였는데 사실 뭐 사람이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아닌가요? 뭐 그 처음부터 배에 탔던 동물들이 많잖아요. 호랑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많은데 그 동물들을 마지막 장면에서 막 인간이었다는 식으로 치환을 해서 얘기를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인가요? 그런 거 아닐까요? 마지막 그 어디 뭐 사고에 대해서 무슨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어떤 그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네. 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럴듯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러 사람이라고 치환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 기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다면 라이프 오브 파이가 성공이라 확실히 성공이라고 보는 게 네. 각자 해석이 틀릴 수 있다는 거. 솔직히 저 영화에서는 약간 지나치게 약간 후반 두 번째 결말을 좀 강요하는 느낌이 예. 들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게 만들죠. 그거를 관객으로 하여금 믿고 싶게 만들죠. 주인공 연기도 약간 좀 그때 좀 눈이 더 번뜩하면서 네. 눈시울도 약간 붉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판에서 그냥 그런 점은 아쉬웠지만 워낙 화려한 영화였기 때문에 대단했죠. 그 솔직히 오히려 저는 그 반반이 소설의 매력이라 그 반반의 결말이 매력이라 생각했는데 네. 영화에서는 약간 그걸 뒤집어서 했다고 뒤집으니까 오히려 더 새로운 결말의 느낌이 나와버리니까 역시 감독이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영상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라이프 오브 파이 보시면 그 대부분 장면이 CG가 아닌가요? 예, 그쵸. 호랑이 자체가 CG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네, 호랑이 자체 CG예요. 근데 이게 다큐멘터리 보는 것보다 영상미가 뒤처진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영상미란 게 무엇인가? 이게 가짜나 진짜 이게 상관이 없는 건가?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 옛날 그림과 사진 간의 뭐 그런 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까지는 아니죠? 예. 네, 확실히 그 몇 년 사이에 영상미 관련해서는 굉장히 풍족해진 게 맞죠. 아바타도 그렇고, 아바타가 결정적이었던 네, 아마 그 이후로 정말 엄청난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발전이 있어가지고 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관객들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나 이제. 네. 3D 안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바타-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도 그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역시 네, 그렇게 3D 안경이 필요 없는 보시는군요. 3D 영화가 나와야 돼요, 진짜. 맞아요. 저는 아바타는 맨 처음 3D 영화예요. 제가 본 영화인데 네. 그때는 만족을 하고 봤던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뭔가 어거지다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 3D요. 그 눈이 안 아파요? 저는 3D 안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어두워지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원래 거기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색보다 더 어둡게 나와서 저 그런 거 좀 멋있는 거 볼 때는 그냥 아예 안경을 벗고 보거든요. 그게 더 답답하지 않고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차라리 3D보다는 4D, 4D 보거나 아니면 아예 2D를 보거나. 맞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3D 영화를 보면 친구들하고 보면 되게 외로워요 항상. 친구들이 보면서 혼자 액 이러는데 나는 옆에서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러고 나는 공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장면에.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적인 부분인데 네. 이제 옆에서 막 악액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3D로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착시 그러니까- 현상이죠, 사실. 아니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3D 안경을 쓰고 본다. 그러니까 3D 자체가 실질적으로 영화 시작 한 10분이 지나면은 실질적으로 뇌는 3D라고 인식을 못 해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3D라고 인식을 못 하고 대신에 중간중간에 자신이 거기에 엄청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다시 3D처럼 느껴지고 네.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게 3D나 그냥 평면적인 일반적인 영화나 거의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자체는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3D랑 IMAX를 동시에 틀어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서 굉장히 상술이라고 느꼈어요. 일단 3D 안경을 쓰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그 IMAX의 큰 화면을 다 즐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근데 3D는 확실히 상술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상술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3D로 본 영화 중에 잭 블랙 나온 영화 뭐였죠? 걸리버의 연기. 아, 그걸 3D로 봤어요? 제가 그걸 3D로 봤어요. 그게 3D로 나왔어요? 3D 나왔어요. 왜요? 아, 왜 봤어요? 나왔어, 3D. 나왔는데 자막만 3D더라고. 그게 너무 싫어요. 자막만 3D. 그 내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내가 3D 영화 좀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게 네. 군생활 때 3D 영화 최초로 봤는데 최초로 본 영화가 토이스토리 3였어요. 3D. 아, 정말 명작 아닌가요? 정말 괜찮지 않아요? 정말 명장인데 나는 그때도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도 눈안 좋은 사람 3D 못 보는 거네요. 그때도 그냥. 자막만 3D더라고. 물론 그러니까 되게 좀 그랬던 게 나는 보면서 되게 눈물이 났는데 너무 슬퍼서. 맞아요. 근데 군복 입고 그거 보고 우니까 좀 보니까 옆에 초딩들이 보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른도 울릴 만한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나는 3D 영화는 좀 더 개량이 좀 더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또 3D로 주제가 많이 지금 치우쳐 있는데 그러게요. 또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한 이야기 더 해주세요. 일단은 뭐 아까 영상미로 다시 넘어가자면은 라이프 오브 파이 자체가 보면은 전반적인 게 대부분 다 3D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히 바다씬 같은 경우에는 촬영 장면 보면은 이제 보트 앞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트 부분만 실질적으로 있고 바다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3D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긴 했지만은 그런 지점에서 더욱더 그래픽처럼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거를 의식을 안 하고 봤더니 완전히 실제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봤던 것 같아요. 좀 그래피티가 많이 났던 부분은 폭풍 몰았을 때. 그때 좀 그래픽이구나 아무래도 그래, 생각을 그러니까 했던 것 그래픽에서 같은데. 가장 구현하기 힘든 부분이 물이라고 해요. 그렇죠. 저 물은 이거는 뭐 가까운 사례만 봐도 저는 게임의 사례만 봐도 네. 물 구현이 얼마나 힘든가. 물 그래픽의 발전을 위해 참 네.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물 그래픽의 발전이 네. CG의 발전이다. 네, 그쵸?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주인공이 중간에 나 깜짝 놀랐는데 어떤 초반에 주인공이 배가 침몰하는데 자막에 엄마라고 뜨는데 네. 주인공이 엄마 이러는 거야. 나만 느꼈나? 아니 생각나는 것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러니까 약간 저도 생각이 나는 것 우리말하고 같아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게 별로 틀리지가 않아가지고 네네. 영화 비슷하지 않아요? 엄마. 마음이라고 안 했어. 그 장면 생각하니까 진짜 엄마라고 울컥하네요. 진짜 엄마. 어. 네, 네, 저는 그랬던 것 전 같아요. 세계적으로 언어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제 뭐 그 프랑스어로는 마몽이라고 하는데 네. 마몽드가 그럼 뭐야? 엄마의? 그러니까 마선? 이제 그 엄마 하는 게 이제 마몽이라는 거고 네. 영어로 가면 마마, 우리나라는 엄마. 뭐 이제 일본어로는 어떻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네. 그 비슷한 지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라이프 오브 파이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결말을 지지하세요? 두 가지 결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그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었다. 동물들하고 같이 생존했던 게 사실이었고, 두 번째는 동물들의 이야기는 그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숨기기 위해서 주인공 파이가 꾸며낸 얘기다. 진실은 그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배 위에서 참혹하게 살아남았던 파이의 이야기가 진실이다. 전 사실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주인공의 고백으로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실망을 했죠. 뭐랄까?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 맞아요. 예. 맥이 풀려서요? 그렇다기보다도 우리가 실제 영상과 함께 따라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주인공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저희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까 광진아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반 나눠져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경험만 믿고 쭉 달려왔던 건데 그거를 본인 입으로 부정해버리는 것만 같으니까 조금 안타까웠죠.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또 영화에 약간 잘못된 따기보다는 약간 아쉬운 점이긴 한데 네. 소설에서는 그런 묘사가 되게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주인공이 약간 좀 주인공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인분을 먹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신분열의 초기 증상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런 장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영화라서
뭐 제 생각에 전 주제가 많이 틀리다 생각해요, 예, 사실. 제 생각에도 두 개 다 보여주는 게 되게 나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바다에서 벵갈 호랑이랑 이렇게 같이 대치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긴장감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웠어요. 맞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 또 알프레드 히치콕의 구면고트라는 영화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이쪽까지 갈 거예요? 어떤 너무 영화인가요? 먼데?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70년대까지 가고. 아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죠. 예. 알겠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오브 스틸로 넘어갈까요? 그러죠. 자, 하나 더 있어. 진짜 나도 이거 안 봐갖고. 상반기는 진짜 남자분들이 책임지고 해주시네요. 다음 영화는 맨 오브 스틸입니다. 자유롭게 얘기 나눠주세요. 맨 오브 스틸에서 기억 남는 거는 네, 더 이상 슈퍼맨이 팬티를 위에 입지 않았다. 정말 결정적이죠. 어디 있는데요? 전 너무 아니, 고마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팬티가 사라지고 빨간색 허리띠로 바뀌지 않았나? 그게 허리띠도 없었나? 허리띠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검은색 수영복, 예 수트였어요. 아, 맞아, 거의. 맞아, 검은색 맞아. 수영복 약간 맞아, 메탈, 맞아. 아, 여기도- 메탈 느낌 나는. 네 맞아. 맞아요. 근데 정말 항상 슈퍼맨 주역들은 항상 너무 잘생겼어. 아 맞습니다. 이 사람도 막 각도가 항상 45도로 이렇게 위쪽을 쳐다보고 있구나. 몸도 너무 좋아요. 네. 나도 너무- 털도 많아요. 항상 아. 이 켄트 클라크라는 이 캐릭터는 네. 미국의 전형적인 약간 각진 얼굴의 아, 그렇죠. 전형적인 남성상, 네, 그리고 이중턱, 미남상. 엉덩이 턱이라고 하지 이거를. 그래서 저도 영화가 배우를 좀 처음 저질인데? 먼저 예. 그렇게도 그 뭐지? 이거 엘비스 주걱턱이라고 하지 않아 보통? 엉덩이턱이 뭐야? 갈라진. 그 갈라진. 와 알잖아. 주걱턱은 이렇게 나오기만 한 거고. 예. 여기가 갈라진 거. 엉덩이턱이라서 놀랬어. 난 처음 들어봐서. 아, 많이 있어 그런 그러니까 얘기. 알았어. 서양인들 많이 그 있죠. 엉덩이턱의 대표 인물 중에 하나인 뭐 엘비스. 되게 막 캐리커처 보면 되게 부각돼서 막 맞아요. 거대하게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또 이번에 재밌었던 게 의외는 슈퍼맨 나이를 제대로 설정을 했더라고 이번에는. 고증이 잘 되었다. 몇 살이었죠? 그러니까 저번까지 슈퍼맨 나오는데 그냥 좀 나이가 정확히 설정 안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예수랑 똑같은 나이로 설정을 했더라고. 서른둘? 아, 맞아요. 되게 슈퍼맨을 신격화하려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음악도 그렇고. 아니 사실 신이니까.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도 너는 거기 가면 신이야. 아 라고 맞아요. 대놓고 그런 얘기하니까. 걸 얘기를 많이 했죠. 굉장히 또 메시아 콤플렉스를 엿볼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액션 정말 대단하지 않았나요? 와, 나는 네. 드래곤볼 본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사실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 우주선 네. 타고 내려가는 것부터. 아 맞아요. 나는 참 퍼시픽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이, 그건 다음에 하고요. 맨 오브 스틸 얘기하겠지만 네. 하여튼 최고였어요. 그래서 아이언맨이 되게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 정도의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과 신의 차이랄까? 네.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김인하고는 팝콘을 너무 많이 드시네요. 아니 약간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현대가 아니고 이 등장인물들이 현대가 아니고 고대로 넘겨보고 이제 본다면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런 진짜 신들의 전쟁 같은 느낌의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 그들의 되게 리그. 그쵸 스펙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래까지 나왔던 물론 잭 스나이더가 액션이 대단한 감독이기도 하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그 히어로 영화들이 좀 너무 설정에 발목 잡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어떤 하시지 설정이요? 않았나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설정이 대단하잖아요. 역세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설에서 게 싸웠다가 뉴욕에서 싸웠다가 막 이럴 수 아, 있잖아요. 5분 만에. 그러니까 나는 그런 깨지는 맛이 있죠. 그 얘기 같아. 네. 왜냐면은 슈퍼맨은 사실 원래 설정대로 치면은 절대 질 수가 없어. 그래요.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크립토나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요? 크립토나이트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그 원래 그게 연재됐었잖아요. 연재되다가 그게 라디오 드라마로 연재가 됐었는데 아 슈퍼맨을요? 예, 근데 그 하시던 배우가 아팠나 봐요. 어느 날. 예, 예. 아프니까 방송을 못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크립토나이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아 이거에 당해서 슈퍼맨이 좀 신다 아, 이러고서 넘어갔답니다. 땜빵이었구나. 네, 그런 그렇구나. 수단이었는데 네. 이게 반응이 좋았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식 설정으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근데 이번 슈퍼맨은 슈퍼맨 역대 가장 약한 슈퍼맨이에요. 아 그런가요? 사실상. 제가 사실 그걸 못 봤어요. 그 이거 전에 나왔던 게 슈퍼맨 리턴즈? 맞아, 저희가 오덕 대화를 하고 있네요. 아이 다 오덕이죠 우리는. 네. 네. 알면서 왜 그래? 지금까지 나왔던 그 슈퍼맨 시리즈는 다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회사라기보다는 아직 이거 계속 워너브라더스에 타지 않나? 네, 맞네요. 응. 근데 감독이 아마 자주 바뀐 걸로. 네. 이제 메가폰을 누가 잡느냐의 차이고 실질적으로 그 만화 그에서 보면은 슈퍼맨의 능력은 지구의 그 자전 방향의 반대로 엄청난 속도로 돌았더니 시간이 거꾸로 가더라. 그게 정말 잊지 못하는. 정말 아, 잊지 진짜 못하는. 네. 그렇게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장난 아니네. 그 여자를 구하려고 과거로 몇 번을 넘어가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신이다 있고. 완전. 그러니까 슈퍼맨은 심지어 전 영화에서 절대로 제대로 때린 적이 없어. 그래요? 상대편을 싸울 때 그냥 네. 몇 대 맞아주다가 네. 상대편이 지칠 때까지 맞아주다가 아. 마지막에 뭐 차를 들어 올린다거나 뭐 아, 바위를 들어 올린다거나 직접 주먹을 안 쓰는군요. 주먹을 잘 안 쓰고 힘자랑으로 그냥 상대편이 지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굉장히 어. 친절한 금덕진 캐릭터네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캐릭터인데 이번 슈퍼맨은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이악 물고 싸우고. 네. 아니, 이런 슈퍼맨은 어디서 잘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막 누구였죠? 두 명이랑 2대1 하는 장면 있잖아요. 예, 지상에서 처음으로 예, 거기서 엄청 맞죠. 엄청 두들겨 예. 맞죠. 되게 맞죠. 네. 막 이전 영화 같으면 상상을 못한 게 뭐 지구의 시간을 바꿔버리는데 그러니까 좀 왜 너무 약하더라고 슈퍼맨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기도 그게 하고. 초기 슈퍼맨을 조명을 해서 그렇게 된 거는 혹시 아닌가요? 근데 초기 슈퍼맨은 슈퍼맨이 한 번 죽었어요 사실 만화 속에서. 아, 그렇죠. 그게 아마 둠스데이 때문에 네, 죽었었나요? 네.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슈퍼맨의 죽음 데스 오브 슈퍼맨이라고 예, 아마 예. 1992년도쯤에 나왔을 겁니다. 네. 엄청 오래된 엄청 오래된 슈퍼맨이에요. 만화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슈퍼맨 인기 없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딱 하나. 너무 세니까.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세요. 그래서 슈퍼맨은 이제 맛이 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죽였는데 오히려 그 너무나 강한 슈퍼맨이 죽는 상황까지 겪어버리니까 오히려 인기가 오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증명된 거네요. 난관이 있어야지 이제 인기가 있다는 거. 기승전결이 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된다. 약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네. 그러면은 다른 영웅이랑 슈퍼맨이랑 뭐가 그렇게 틀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는. 슈퍼맨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영웅들의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맞아요. 알파이자 오메가.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처음이자 끝. 처음이자 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은 그러니까 항상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고민하는 영웅들 항상. 맞아요. 배트맨, 아이언맨. 근데 사실 슈퍼맨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기보다 센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센 사람이 없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맞죠? 아 외계인.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즘 영웅 영화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들이랑 여자들이랑 보는 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은 그냥 다 똑같은 영웅이야. 토르든 스파이더맨이든 배트맨이든 뭐 그냥 완전 다 고개 똑같은 끄덕거려. 거야. 뭐냐면 이게 왜 다른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여자 구하면서 겸사겸사. 그러니까 똑같은 겸사가- 그 아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어떤 그 요소들 있잖아요. 여자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악당을 물리치고 이런 그런 히어로물의 전형적인 그냥 그런 걸 갖고 있을 뿐인 그냥 정말 캐릭터만 갈아치워서 똑같은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까지 보인다고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자들은 그 거기 나오는 히로인의 이게 뭔가 감정이입을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남자 캐릭터가 근데 그 매력적인 사람이 나를- 파란색 쫄쫄이 입고 빨간
근데 항상 아니면 막 술잔을 내팽개치는데 막 갑자기 자기 천둥의 신이라면서 망치를 들고 오고. 근데 들어보니까 다 영웅들이 다 몸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아니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쫄쫄이를 입으니까 이게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몸이 드러나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별로 안 좋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좀 왜소하긴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스파이더맨은 이소룡 근육 같은 아, 여자도 맑은 용을 또 좋아하시니까. 사람마다 틀린 게 근데 결국 여성용 영화나 남성 영화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되게 궁금했던 게 여자분들 혹시 여기 맨 오브 스틸 본 분들 안 계시죠? 네. 애초에 그 안 끌려요? 선택하는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맨 오브 스틸. 그게 영웅 쪽.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맨 오브 스틸 보고서 네네.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또 그런 거 남기는 거 좋아하니까 아, 또 찬양을 했지 똑똑똑똑. 또. 근데 바로 올라온 글이 맨 오브 스틸 보다가 구역질 날 뻔했다고. 아, 하면서 왜요? 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여자가요, 하면서 남자가요? 여자가 하면서 동시에 자기네 은희를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야. 근데 그건 진짜 정말 너무 취향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난 딱히 이게 취향이 확실히 많이 은희는 갈리는구나. 그 주인공 얼굴을 재밌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멋있게? 은희는 난 즐겁게? 개인적으로 한국 영화의 태보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니 저도 은희는 별로. 근데 액션은 좋았잖아요, 그거는. 액션도 좀 그러니까 진짜 웹툰에 그건 정말 그러니까 웹툰 상에서의 액션을 정말 그대로 잘 살린 거래요. 그게 아, 그러니까 어떤 뭐 진화 이런 거 없고 그냥 정말 그걸 다 옮겨 놓은 것 뿐이래요. 그대로 말이죠. 네. 자, 그런 거 네.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되게 일본 영화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그게. 그렇죠. 일본 영화를 보면 제가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일본 영화는 기준이 되게 원작을 얼마나 잘 구현을 했나 좀 그런 걸 많이 본다 그래요. 좀 장인 정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장인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좀 그래요. 유치해요. 만화도 만화를 영화로 옮기는데 너무 만화 같은. 최근에 네. 이말 하면 좀 날 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지만 네네네, 충분히. 최근에 변태가면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어요. 변태 가면이요? 네. 그 제목이 그래요? 변태 가면이에요? 제목이 변태가면이에요. 아, 네. 예. 그 내용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네. 일단 어. 일본 영화야. 일본 영화. 일본 아. 영화인데 만화가 원작인데 나 납득이. 그 가면을 쓰면은 뭔가 바뀌는 거야? 그냥 주인공이 평범한 유도를 좋아하는 고교생인데 예. 그 애가 머리에 팬티를 뒤집어 쓰면 슈퍼파워가 생기는 거야. 아, 되게 골 때리는데 그건 답네요. 네, 되게. 그렇네요. 네. 나는 그걸 정말 실사로 찍어버릴지 상상도 못했어. 그게 네. 뭐 원작이 있나요? 이거 들으시는 분 궁금하시면 변태가면을 검색해 보세요. 아니 뭐 비슷한 지점에서 많이 웃을 수 있어요. 막 그거 보면은. 아니 비슷한 지점에서 이제 네. 많이들 아실 건데 이제 디트로이트 메탈 시티라고 아유 명작 그 명작. 데스 메탈을 관련한 음... 만화가 있어요. 네. 되게 막 성적인 그런 표현과 진짜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그건 성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변태, 그냥 변태.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일본 영화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원작이 일본 만화책. 아 역시 일본은 만화가 영화되는 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이제 많은 것 음악 같아요. 메탈이랑 결부시켜서 이제 그 주인공이 메탈할 때 완전히 자아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예. 맛이 가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은 디트로이트 메탈시티 검색하세요. 진짜 재밌어서 그래. 우울할 때 보면 그런 재밌어. 정보 없구나. 하여튼 그게 네. 이제 애니메이션화되고 네. 애니메이션은 이제 만화를 그대로 갖다 썼죠. 그러겠죠. 네. 그대로 갖다 썼고 그게 애니화가 되고 그게 나중에 또 영화화까지 됐어요. 실제로. 근데 그대로 그게 다 옮겨진 거예요. 그 노래 가사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대로 옮겨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애니가 좀 영화하기 기니까 어느 정도 각색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거의 디테일은 거의 다 그대로 가져간. 그 메탈이 원래 그런가요? 가사가? 아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않죠. 그러니까 네. 일본 특유의 그 과장하는 아. 그런 풍습, 메탈을 그 풍토라고 해야 잘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특유의 그런 거예요. 좀 우리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죠. 맞아. 너무 멀리 왔. 제가 변태가면 얘기를 꺼내가지고 어디까지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검색하신 분들 다 알아. 하여튼 궁금하면 쳐보세요. 겁나 웃겨. 여튼간에 맨 오브 스틸로 돌아오죠. 네, 맨 오브 스틸. 그러니까 궁금한 점은 아까 얘기하자면은 여자는 과연 어느 관점에서 히어로 영화를 보는가 보게 된다면은 어느 지점에서 히어로 영화를 보는가. 그렇죠. 그게 궁금하고 아마 많은 제작자들의 관심일 것 같아. 제작자들도.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영웅이 되고 뭔가 왕 중에 왕이 되는 그런 성취감을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 좀 느끼고 공유할 것 같은데 사실 여자들은 그러니까 아까 호기가 말한 것 중에
이제 내가 이 멋진 남자한테 구해질 수 있는 건가? 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로이스 레인이 있잖아요. 그 슈퍼맨의 여자친구예요. 네. 신문 기자는. 슈퍼맨이 신문 기자로 위장하면서 평소에 살잖아요. 근데 로이스 레인 캐릭터를 보면 그 한계를 바로 볼 수 있죠. 왜 이 영화를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가? 왜요? 너무 수동적이고, 그러니까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물론 여기저기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긴 하는데 상기에서 빨빨이 나왔어. 돌아다니긴 하는데 뭔가 굉장히 도구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히어로물에서 그렇죠. 그쵸, 그쵸. 구체적이지 않아요. 히어로물이 네. 좀 그렇게 아이언맨 많이 보더라도 페퍼포츠도 되게 수동적이고 그렇죠. 맨 오브 스틸의 로이스 레이는 왠지 슈퍼맨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안타깝죠. 딱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근데 또 이제 또 맨 오브 스틸 또 2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 3부작 맞죠? 근데 뭐 슈퍼맨 대 배트맨 예, 아주 희소식입니다. 아주 아, 희소식입니다. 진짜요? 예. 배트맨이랑 같이 붙는 거예요? 감독은 아직 제가 깜빡했는데 어쨌든 좀 대단한 감독이 할 예정이에요. 잭 스나이더가 아닌 건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검색하세요. 알아보세요. 아. 예. 슈퍼맨 2를 검색하세요. 예. 예, 재밌었던 게 보면은 네. 떡밥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그 슈퍼맨이 뭐 중간에 인공위성이 비추어졌는데 뭐 베인 웍스라고 네. 웨인 웍스 그 저기 브루스 있죠. 웨인. 예. 브루스 웨인의 회사가 만든 인공위성이다. 이런 것도 뜨고 하면서 그래서 아예 2에서 대놓고 그냥 배트맨하고 슈퍼맨을 같이 등장을 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DC 만들어보고. 마블의 어벤져스가 있다면 DC에는 저스티스 리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마 DC도 아마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배트맨도 합니다. 리부트가 되겠죠 이제. 그쵸. 근데 그걸 누가 받을 수 있을라나 네. 부담되겠다 되게. 맞습니다. 어. 너무 이전에 3부작이 너무 대단해서. 그러면 배트맨은 다크나이트는 여자분들이 재밌게 보셨나? 그러게요 또. 완전 재밌 그건 그래요. 완전 어떤 점에서 재밌었어요, 그거는?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뭐야 누구지 놀란 감독이 제작한 배트맨 시리즈는 감성을 좀 이렇게 맞아요. 자극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수에 젖은 배트맨 뭐 이런 그런 거. 걸 멋있어하는 거 그런 감성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느낌이 뭐냐면 모성애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한 남자, 상처가 많은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막 맞아, 도와주고 맞아. 싶은. 내가 저 남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보듬어줄 수 있고. 좀 그거보다 좀 더 미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배트맨이 사실 딱히 돌봐줄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딱히 뭘 돌봐준다라기보다는 그거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모성애적인 거. 부분을. 그리고 뭐냐면 이해가 배트맨 그러니까 인물에 좀 집중을 해서 그 인물의 어떤 강인함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그런 걸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의 분위기. 그러면 조커는 좋아하시겠네요 다. 좋아하시죠? 조커는 뭐냐면 조커 자체가 호감이 아니잖아요. 네, 호감이라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뭐 인상적이잖아요. 인상적인 캐릭터이고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이게 뭐냐면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아이언맨 3에 나오는 그냥 아이언맨은 그냥 그 나름의 아픔을 갖고 있다곤 하지만 그다지 그렇게 뭐가 좀 우수해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장난기가 많고 네네. 그냥 쉽게 악당을 제쳐버리고 그다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웅적 면모가 이걸 당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적인 면모가 더 당기게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진짜 모성애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느끼기에. 아니 근데 아까 물어보셨던 게 그거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그걸로 히어로를 보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여자의 저를 대입하기보다는 그냥 스토리가 재밌어서 보는 거거든요. 굳이 여자에 대입을 못해. 네, 맞아요. 당연하지. 그 처음하고 끝에밖에 안 나오잖아. 처음에 많이 안 잡혀하고 나와. 끝에 많이 안 구출되는데. 나오기도 하고. 근데 슈퍼맨도 마블 거예요? 아 슈퍼맨은 DC 유니버스. 배트맨은요? 배트맨도 DC 유니버스. 그래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또 원래 근데 DC 유니버스 그쪽 원래 관칙이 영화를 만드는 원칙이 보면 만든다 이거라서
많이 보면요. 네. 아. 그린 랜턴이 망했어요. 망했어요, 완전 망했죠. 진짜. 완전. 아, 망했어요. 저는 안 봤어요. 되게 안타까운 아예. 사실이네요. 네, 영화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 내가 집에서 CGV에서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아, 그냥 한번 몇 번 그러니까 그린 랜턴의 대참사 이후로 DC에서는 보면 만든다. 그런 DC가 맨 오브 스틸 2를 만든다는 거는 일단 맨 오브 스틸이라는 영화가 어느 정도 관객들에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 자신감 아닐까 나름의. 네. 다음 이제 맨 오브 스틸 2가 이제 배트맨과 이제 슈퍼맨이 나올 텐데 어떤 캐릭터가 더 여자한테 어필하냐 그것도 관심이 있겠네요. 너무 멀리 갔나요? 근데 네, 너무 멀리 감독한테 갔어요. 달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감독 영향이 제일 컸어요. 네. 놀란이라는 감독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배트맨. 되게 조커, 그러니까 아까 배트맨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조커라는 대단한 빌런이 이제 DC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히스레저를 통해서 나왔는데 맨 오브 스틸 보면은 이름 한자만 다른 악당이 나오죠. 조드라고. 네, 조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악당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매력 없는 악당 아닌가요? 네, 그건 동의해요. 그 조드 장군이라는 캐릭터보다 저는 오히려 그 조드 장군의 부하 중에 여자 부하 있잖아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히려 네. 그 여자한테 더 흥미가 가는. 아, 맞아요. 막판에도 조드는 또 싸울 때 좀 꼴보기 싫어요. 네. 망토도 없고 쫄쫄이만 입고 싸워가지고 아 매우 보기 안 좋더라고 내가. 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슈퍼맨이나 배트맨까지 다 합쳐서 모든 히어로 중에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가 어떻게 되세요, 다들? 사실은 저는 우리 한량일처럼 잘 몰라서 이제 영화나 이런 미디어 통해서 거의 접한 게 단데 저도 사실은 놀란 감독의 3부작 그 보고 나서 배트맨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트맨 그 3였나? 거기서 이제 누가 나오죠? 그 로빈? 아니, 로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빈이라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로빈과 배트맨 뭐 연결은 안 되겠지만 로빈에 대한 어떤 영화가 혹시 나올까? 그런 기도 잠깐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나름 금치거예요. 금치거. 예, 금치거 맞아요. 예, 워너브로스에서 배트맨 대 로빈을 냈는데 진짜 망했어요. 이거서 진짜 아, 그린 그래요? 랜턴급 폭망이었어 그때. 아, 제가 기억으로는 배트맨 로빈 그 그래피티 나왔던 배우 누구죠? 산드라 블록, 조지 클루니. 남자. 조지 클루니. 조지 클루니가 배트맨으로 나왔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나요? 네, 있어요. 시리즈. 있어요. 참 이게 재미있는 게 있지만 예. 이건 나중에 얘기. 네.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여튼 하셔도 되는데. 기억하는 게 많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이게 시간이 한정돼 맞아요.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제 시간이 8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웅?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영웅은 역시 아이언맨이 아닐까. 아, 그러니까 진짜 아이언맨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죠. 네. 모든 남자의 꿈을.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남성상의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에 있는 게 아이언맨이니까. 그렇죠. 재밌고 리모너스하고. 기계도 잘 다루고. 그러니까 네. 여자도 잘 다루고. 예. 오죽하면 영화 속에서 그 한정판 시계가 나왔는데 그게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죠. 그러니까 남성성을 가장 예. 잘 두각시켜서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너무 맞습니다. 마초이즘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초적인 모습도 있고 네네. 그런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는 재벌인데 억만장자인데 재벌이죠 근데 일단.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배트맨의 브루스 웨인도 억만장자지만은 브루스 웨인은 아픔이 있지만 아이언맨 없잖아요. 사실 실제로 아버지와 불화는 있어도 엄청 그렇죠. 부각될 정도는 아니기 부각될 때문에.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사고 당했는데 이건 사고고 이건 트라우마 같은 게 아니고 그냥 고질병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처에 대한 거에서도 벗어났고 유머러스하고 뭐가 더 필요해요 이 사람한테. 저는 그렇다면 저 약간 좀 반대에 있는 영웅을 뽑겠습니다. 저는 그린랜턴이요? 아니요. 저 여러분들이 다들 그렇게 재벌 영웅들을 뽑았기 때문에 저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영웅 캡틴 아메리카. 아 정말 좋아하시죠 캡틴 아메리카. 네, 저는 캡틴 아메리카를 제일 좋아해요.
그 바탕화면에도 캡틴 아메리카 그 방패가 아, 있다는. 정말요? 아 요즘 바꿨어요. 일대종사 보고 재밌어가지고. 정말 멋있는 네. 캐릭터죠, 캡틴 아메리카. 근데 사람들이 약간 좀 오해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좋아해요. 저는 약간 언제나 말했듯이 약간 좀 극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도 좋지만 오히려 약간 좀 모자랄지라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극기. 되게 또 캡틴 아메리카 하면 떠오르는 게 음.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 때문에. 예. 딱 보자마자 아, 얘는 완전 미국식 그 제국주의의 표상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사실은 네. 별로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적이라고 따지면 아이언맨이 미국적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군수 무기를 파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이상향이에요. 미국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미국. 네, 가장 이상적인 미국을 표상한다. 세계 경찰이고 변하지 않는 정의. 네. 마치 자기들이 원래 째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랑 똑같지만 미국인이 특별하기 때문에 더 미국인이 지금 가지지 못한 정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세계 전쟁 당시, 세계 대전 당시에 네. 그 영국이 가졌던 닉네임이 바로 세계 경찰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멀리폴리스. 그 요번에 이제 그 중동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이 얻고자 했던 게 그 예전에 영국이 가졌던 세계 경찰 타이틀 네. 그거의 표상이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살면서 물론 기술도 변하고 뭐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은 뭐 영상미에 관해서도 몇 년 사이에 엄청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캡틴 아메리카는 그 사람이 가지는 그 절대 변해서는 안 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고 캡틴 있으면 되게 아메리카를 가슴이 벅차요. 예, 좋아해요. 네. 예. 같은 너무 하는 거 마음인 거 알죠, 아닌가 전부 다? 모르겠는데. 네. 남자를 듣고 있지. 예. 그래서 제가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사려고 제가 이베이로 알아봤는데 아, 방패가 있나요 또? 예. 예. 돌아오나요? 던지면. 아이 돌아오진 않고요. 아 돌아오면 좋겠다 진짜. 돌아오면은 예. 실 같은 거 매달아 음.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네. 너무 비싸더라고. 얼마예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되고 막 재질도 쇠로 이렇게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하고 약간 알루미늄인데 좀 튼튼하게 합금을 쳐가지고 보니까 $500 달라고 하더라고. 진짜 오덕이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할로윈 때 뭐 코스프레 하셨어요? 아이 저는 저는 코스프레 덕후는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품고만 인데 쓰시는. 예. 그 방패를 만약에 샀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로윈 때 아마 들었겠죠? 예. 던졌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학회장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예전에 어떤 동영상 보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그 학교 시작할 때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졸업식 때 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서 아이언맨 슈트를 구해와서 입고 왔더라고. 네. 인터넷 있으면 찾아요. 검색하세요. 아이언맨 교장 선생님 아이언맨 옷을 고려해 검색하세요. 우리나라예요? 아마 대만인가 그랬는데 대만. 되게 멋있었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왠지 그냥 히어로란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상징이라 생각해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변하지 않는 그렇죠. 변해서는 안 될 가치. 근데 그게 멋있을 정도의 그 슈트였어요? 퀄리티가 아주 그냥. 그래서 나도 구하려고 했는데 비싸더라고. 만약에 샀다면 또 입었었겠네. 샀으면 난 OT 때 입었겠지. 아이고. 상기하고는 어떤 히어로 좋아하세요? 저도 앞서 말씀드린 히어로들을 다 좋아하는데요. 뭐를 딱 많이 좋아한다는 건 아닌데 좀 뭐랄까 약간 마음이 가는 히어로가 있다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가난해서요? 네 되게 우리랑 거의 힘들어요. 아니, 우리랑 가장 닮았어요, 사실. 사실 저희가 뭐 아이언맨을 동경하는 건데 뻥이고요. 저희는 스파이더맨이 가장 닮았어요, 저희는. 아니 동경하는 건 아이언맨이지만 네. 닮은 건 스파이더맨. 맞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유머 보니까 뭐 아이언맨하고 배트맨은 재벌이니까 돈 가지고 싸우고 스파이더맨은 그 밑에 돈을 줍고 있더라고. 맨날 아이언맨이랑 막 배트맨 이런 사람들 밑에서 알바하잖아요. 스파이더맨 너무 불쌍해요. 그 스파이더맨 보면은 피자 배달하다가 네. 배달하다가 갑자기 이제 위험에 공경에 처한 사람 구해주고 피자 배달 못 해가지고 잘리고. 그 점장한테 막 욕 먹고 네. 잘리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일상이 너무 되게 슬프네요. 우리랑 비슷한 게 네. 그러니까 과제도 해야 되고 할머니 맞아요. 병문안도 진짜 맞아요. 에피소드가 있어. 부모님도 진짜 의무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 네. 과제를 하고 할머니 병문안도 감과 동시에 피자 배달을 해야 되고 대단히 현실. 밤에는 영웅들을 때려잡으러 가야 되고 그 동시에 여자친구 메리제인도 챙겨야 돼.
아 맞다. 그 얘기하니까 아까 히어로하고 히로인하고 연관돼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네. 스파이더맨이 유일하게 히로인한테 차였어요. 맞아요. 또 완전 슬프네요, 네. 진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영웅이라면은 네. 스파이더맨. 이라고 할. 수면도 차인 거 아니에요? 근데 배트맨에게는 뭐 솔직히 배트맨은 뭐 애초에 배트맨은 연애한다는 그런 코드가 없었죠. 돈이 좀 없어도 괜찮아. 아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연애하는 중이야라는 이게 없었으니까 애초에 네. 그냥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였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또 스파이더맨이 재밌는 거는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매장되는. 네. 그 보면 스파이더맨 항상 이렇게 싫어하는 맞아요. 신문사가 있잖아요. 쫓기고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은 할머니가 거의 죽을 정도로 아프신데 악당을 때려잡고 결국 와가지고 할머니를 구해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은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나쁜 악당으로 보고. 예. 그런- 되게 어떻게 예. 보면 문학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예. 그래야 하는 히어로가 네. 아닌가. 근데 스파이더맨이야말로 그렇죠. 그 발단부터 스파이더맨 되게 철학적이잖아요. 이제 자기가 놓아준 범인이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는. 삼촌이죠. 아 삼촌이었나요? 삼촌 네. 벤 삼촌. 맞아요. 엉클 벤. 되게 철학적이죠. 그런 부분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아.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정의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히어로들 중에서 이제 그 논외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대사인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라고 네. 정의를 딱 내리고 이제 앞으로 히어로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그런 지점을 만들어낸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스파이더맨만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일단은 엔간치 할게요. 예. 우리가 너무 스파이더맨 너무 얘기 많이 한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히어로물이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맞아요. 맨데일 이걸- 특집이었어요. 두 개나 다뤘으니까. 예. 예, 다음에는 그린랜턴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맨 오브 스틸을 이제 정리하고 한번 가죠. 네. 어떻게? 한 줄평 괜찮네요. 각자 한번 한 줄 평 해주실까요? 맨 오브 스틸. 한량 투에게 제가 타이즈란? 뭐라고요? 저 한량 투에게 타이즈란? 한 줄 평을 말하면서 저에게 타이즈를 물어보시는 거네요. 아니 말고. 맨 오브 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트레일러가 더 좋았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트레일러를 보고 이제 뭔가 아빠가 나오나요? 하여튼 아빠 나와서 너는 그 말이 사실 생각 안 나는데 그 분위기가 더 저는 더 매료됐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고 나서는 트레일러가 더 좋았던 영화라고 마무리 짓게요. 제가 먼저 하나요? 네. 김호기하고는 어떠셨나요? 일단 앞에 설명을 좀 길게 하고 한 줄 평을 할게요. 네. 아니,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일단은 비슷한 지점이긴 한데 영화가 전반적으로 되게 루즈했어요. 네. 저도 되게 그걸 루즈한 느꼈습니다. 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액션씬도 좋았고 뭐 드래곤볼도 생각나고 뭐 신기하게 뭐 신명나게 두드리고 신명나게 두드려 맞고 뭐 다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디테일 부분들을 좀 더 살리는 부분도 되게 좋았고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너무 루즈하지 않았나 네. 싶어가지고 휴머니즘 파트를 그리는 솜씨가 조금 좀 섬세하지 별로가 못했다. 아닌가. 그 건물 무너진 거에서 갑자기 막 사람 구하고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너무 둔탁하게 그런 지점들이 충돌하면서 그 영화의 그 몰입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이 맨 오브 스틸이 3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 맨 네. 오브 스틸 어떻게 보면 원인데 비긴즈라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하면은 워밍업이 너무 길었다. 좋네요. 그렇게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한량 3가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많이 봐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아까부터 제가 약간 컨셉이 히어로 오타쿠 컨셉인데 네, 충분히 잘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거 컨셉 아닌데? 네. 실제 삶이 아까 아니에요. 하루에서 저녁까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설명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1코를 잘하고 살았습니다. 일반인 코스프레를 잘하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줄임말 하는 것부터가 나는 의심스러워. 네, 진짜 오타쿠는 08학번 조성실이에요. 조성실 욕하세요. 다음에 성실이 오겠네요. 네. 다음번에 조성실 게스트로 꼭 왔으면 좋겠다 진짜. 네. 하여튼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거랑 관점에서 얘기하자면은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제서야 친숙해진 슈퍼맨. 이제서야. 와닿네요. 그러니까 네. 스파이더맨을 뭐 친절한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네. 친절한 이웃까지는 아니어도 그나마 좀 우리 동네에 좀 온 것 같은 그나마 하늘 구름 위에 있다가 네. 그런 느낌. 앞으로 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전히 느낌. 의문을 품는. 예. 아, 우리 친해질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자, 맨 오브 스틸에 대해서도 여기까지 하겠고요. 상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감사하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마무리. 뭐? 훈훈하게 마무리. 네.